자, 실무생의 평가 3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결산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자료를 참고로 결산을 수행하시오입니다. 제시된 자료 외에는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에 대한 내용이고요. 수동결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기말평가를 반영하시오입니다. 단 현재까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했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은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근데 매도하는 증권은 이제 자료가 이제 3개가 있잖아요. 그럼 3개가 있으면은 3개를 싹 다 봐야 되는 게 맞는데, 단기 매매 증권은 최근에 있는 거 2개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2개를 보고 평가 이제 이익인지 손실인지 이제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기준점은 1월 1일자 장부 금액이 기준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12월 말일자 1,700만원은 올해 1월 1일자 금액이 1,700만원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올해 1,4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300만원의 가치가 어떻게 됐어요? 내려가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 손실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분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합니다. 자, 12월 31일자고요. 차변에 이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입니다. 자, 조교는 3-1로 해주면 되고요. 300만원입니다. 가치가 떨어졌죠. 그럼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가치가 300만원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대변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총 2가지 이제 해당하는 문제가 있고요. 첫 번째, 자, 기말 단기대여금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에 의해서 설정한답니다. 근데 이 문제는 K렉과 다르게 자동 대손 처리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총계정 원장에서 그 단기대여금 잔액을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단기대여금 조회를 하면은 이제 거기에 잔액에서 이제 1%만큼 해가지고 이 금액이 나오게 돼요. 거기에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은 차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메뉴에 클릭해서 총계정 원장부터 클릭합니다. 자, 총계정 원장에 클릭을 하면은 단기대여금 114번 코드 번호입니다. 자,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잔액이 우리가 돈 빌려줬던 1,000만원이 이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잔액은 1,000만원이고요. 거기서 1%만큼 하면은 10만원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0만원이 됩니다. 그럼 잔액의 1%인 10만원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거기에 대손 충당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14번 단기대여금 그 다음 번호입니다. 자, 대손 충당금 잔액은 조회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거고, 그러면 10만원만큼만 추가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전체 메뉴에 클릭을 해서 결산자료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1에서 12월로 해주고요. 자, 여러분들 그 단축키 컨트롤 F를 클릭합니다. 다시 컨트롤 F를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에 단기대여금을 검색해줍니다. 그러면은 기타의 대소상각비로 해가지고 단기대여금이 이제 조회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1,000만원의 1%인 10만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면 끝!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전표 추가는 2번까지 하고 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고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말 재고자산 현황이고요. 자, 재고자산, 감모내역은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입니다. 정상적인 감모손실은 매출원가 포함하기 때문에
굳이 따로 회계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가 다르냐?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원재료는 뭐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원재료 금액부터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자, 여기에 그러니까 3만원에 300개만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점은 실사 내역이 기준점이 돼요. 그래서 기준점은 실사 내역으로 기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없는 재고를 넣어주면 안 되고요. 현재 존재하는 기말 재고인 만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900만원만큼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은 자, 한번 넣어볼까요? 자, 기말 제품 재고액이니까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자, 기말 제품 재고액은 자,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 쪽에서 기말 제품 재고액을 넣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기말 제품 재고액 같은 경우에는 실사 내역으로 이용을 해서 존재하지 않는 수량은 제거하고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수량만큼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만원에 420개만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대략 한 1600 얼마 정도 나올 겁니다. 1680만원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에 1680만원을 넣어줍니다. 선생님, 왜 1680만원 넣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없는 재고를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기말 재고액은 그 실제 수량에서 단가만큼 곱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기말 재고액 금액이 나오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30개만큼 차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럼 30개만큼 차이 나는 게 4만원 정도 차이 나니까 120만원이 지금 현재 재고에서 지금 감모 손실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모두 정상적인 감모 손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원가에 포함을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회계 처리는 하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대한 회계 처리는 별도로 하지 않고 그 비정상 감모만 처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내고 전표 추가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일반 전표 입력에 10의 말일자 거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확정일입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 클릭을 하고 자, 안니오 누르고 자, 처분 예정일 단기는 2024년도 3월 31일자, 처분 확정일은 2023년도 3월 31일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표 추가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전표 추가됐고요. 다시 한 번 더 일반 전표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제 다 끝내고, 자, 재무상태표 자, 클릭합니다. 자, 대차 차익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예요. 자, 대차 차익은 없는 거 확인하고, 자, 이 상태로 모두 확인한 후에, 그 다음, 실무수행 평가 21번부터 35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